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6면을 통해서 열이 나가니까 한 면을 통해서 나가는 열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거에 6배 하시면 총 방출되는 열의 양이 나와요. 그 방출되는 열의 양만큼을 여기 있는 여론 장치가 계속 열을 줘야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맞아.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의 면만 여러분들이 잘 볼까요? 이 한 면의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cm.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예요. 가자. 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2cm가 이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뭘까요? 뭘까요? 2cm가 열이 나가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열이 뚫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cm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2cm 이렇게 넣는 순간 너는 병신이라고 보죠. 0.02m. 네, 우리는 모든 단위를 표준 단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0.02m라고 두셔야죠. 그래서 얘 열 전도율이 얼마랍니까? 불러.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것만 보면 병신이죠. 단위를 불러줘야 단위를 맞추겠죠. 킬로칼로리 그래서 이 S가 뭘까요? 초요. 초. 시간. 그래서 1초당 빠져나가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요 단위에 맞춰 계산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단위 보세요. 자, 그러면 열 전도율은 저거고요. 면적은? 면적은? 1제곱미터. 되겠어? 온도차는? 10도. 시간은? 1초. 거기 매 초마다 이렇게 써져 있죠. 1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 됐어? 온도 10도 계산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곱미터 되겠습니까? 제곱미터랑 뭐 지우면 되겠니? 안 되네. 밑에 미터 요거 하나 이렇게 지우면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지워지죠? 되겠냐? 네. 그러니까 뭐만 나옵니까? 열량만 나오는 거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숫자 계산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거 한 면이죠. 이 면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6개. 되겠어? 그럼 얼마 나오니? 25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넣었어요? 10도 집어넣었어요? 네. 해봉이는 여기가 아니고 옆강이실 거예요. 여기가 10이야. 이것도 넣었어? 집어넣은 거 맞아? 네. 그러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6배 얼마 나오니까? 10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0.15 킬로칼로리. 0.15 아니야?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죠. 되겠어? 이 산수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6번을 풀 때는 이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7번은 뭔데 질문을 했을까요? 뭐 있다위야. 자, 이거는 열평형을 3번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A와 B의 온도를 그래서
B는 얼마냐면 20도. 그래서 열평형이 됐는데 온도가 얼마야? 열평형 된 온도가 얼마야? 26. 근데 얘네들의 질량이 어떻대? 같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비열의 비율을 할 수 있어요. 됐죠? A가 잃은 열량이 B가 얻은 열량이랑 같다라고 놓을 건데요. A가 잃은 열량은 A의 비열에다가 됐어? 질량에다가 A의 온도 변화 4도. 맞죠? B는 B의 비열에다가 B의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가 6. 그래서 보시면 온도 변화 비율이 어떻습니까? 2대 3이고요. 질량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한 열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얘 비율은 얼마? 3. 얘 비율은 얼마? 2로 보면 된다. 그래서 A와 B의 비율을 3대 2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밑에 것도 끌고 와요. 그래놓고 답을 구하세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네. 몇 도 나오니? 15도. 자, 그러면서 좀 물어볼게요. A, B, C의 비열의 비율 A, B, C, A, B, C의 비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 3대 2대 얼마? 2?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듣고 계산하시면 열평형 온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에 해당되는 78번부터 85번까지 문제 풀어오셨어요. 자, 질문. 여긴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넘겨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네? 86번이요. 86번은 별표 한번 쳐볼래요? 얘는 에너지의 전환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됐죠? 요즘에 트렌드가 에너지 전환을 좀 많이 먹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kg의 폭탄이 날라오는데 얘가 20의 속력으로 날라와 뭐가 느껴집니까? 날라오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됐죠? 에너지는 보존되고요. 형태만 바뀔 수 있으니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폭탄이 날라오다가요. 얘가 거기에 있는 얼음에 부딪힙니다. 얼음에 이렇게 부딪힐 건데 기다려봐. 왜죠? 그게 뭐예요? 얼음 새끼야. 얼음. 말이 어떻게 됐어? 얼음이야. 괜찮은 얼음 됐어. 됐어. 그러면 이 총알이 날라와서 여기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박히죠. 박혔다는 얘기는 얼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에너지 어디 갔을까요? 이게 박히면서 그래서 뭐 했을까요? 마찰의 열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얼음을 뭐 할 겁니까? 녹일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폭탄이 얼음한테 준 열 에너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이야. 맞니? 운동 에너지 2분의 1 불러. 1 곱하기 200의 제곱만큼이 얘가 열 에너지가 되겠죠. 됐어. 이거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얼마입니까? 2만 줄이죠. 되겠습니까? 에너지니까. 2만 줄이라고 하는 건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여기서 나머지도 줄로 줬어? 아, 나머지도 줄로 줬어? 그럼 안 바꿔도 되네요. 어? 나머지 줄로 주지 않네. 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1킬로칼로리가 몇 줄입니까? 4,200줄입니다. 이걸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거꾸로 얼마 나누면 돼서 4
4200으로 나누시면 칼로리 됩니다. 그러면 4200으로 나눠봐. 얼마 됩니까? 21분의 10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이만큼의 열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야? 해가 아니에요. 21분의 100? 네, 21분의 100. 됐어. 이 정도의 열량을 줍니다.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됐어. 자, 요만큼의 열량을 주면 대략 한 5쯤 되나요? 요 정도의 열량을 주면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 얼음이 녹니? 이거잖아요. 자, 녹는 거니까 무슨 열이 필요할까요? 용의 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80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이게 녹일 수 있는 총 열량이니까 여기에다가 융해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래서 네, 총 사용한 열이 얘여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 질량 M은요 얼마입니까? 80 곱하기 21분의 10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이제 계산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니? 계산 5분에 와. 아니구나. 그럼 킬로그램.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얼음을 녹일 수 있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0.05g보다는 작게 녹겠죠. 맞냐? 0.05g보다는 작겠죠. 0.05kg보다는. 저게 몇 그램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분의 1 하시면 아니 곱하기 1000 하시면 그램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8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였어요. 되겠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창의 문제도 풀어보시면 엄청나게 좋은 문제들입니다. 12페이지, 112페이지에는 291번도,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는 292번도요. 사실은 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우리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창의 문제들을 지금 못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학원. 우와. 우리 그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이미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 학원으로 진도 나오죠. 3권은 진도 다 나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니? 진도 다 나간 거? 알죠, 알죠. 그러면 3권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시 할 시간이 없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차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뒤로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6페이지부터가 우리가 오늘 할 앞부분이 파동, 뒷부분이 전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학은 이미 상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원에서는 전자기학하고 파동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에 해당되는 건 특강 시간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정리. 더 이상은 역학할 시간이 없으니 특강 시간에 하고 있는 역학 파트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 수업에는 전기하고 파동만 수업을 합니다. 연우야. 네. 무슨 지옥이에요? 시간 지우개 개식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나가면 바로 앞에 있어. A4 박스 안에. 직진해. 자.
엄마는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칠판 치우는 거 좋아해요. 전 별로 다 싫은데. 그러니까 거지 새끼야. 또 웃었어? 넌 앞으로 눈이 자소서 안 봐줄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하고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빛의 반사와 굴절 요 부분 해요. 됐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 그 파동에 대한 얘기가 빛과 소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앞부분은 빛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두 번째 파동은 소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파동은 둘로 나눠져 있어서 파동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파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다죠. 그죠? 빛과 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리에서 파동이 차지하는 건 3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아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잠깐 배우고 말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되게 높고요. 현대 물리는 다 파동으로 풀어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현대 물리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지기 때문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동이라는 개념을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엄청나게 코멘트를 길게 달아주셨어요. 실제로 보시면 중학교 1, 2, 3학년의 생기부에 없다. 헐. 얘 생기부에 없다. 어딨어? 잡아줘. 잡아줘. 이 머리 위에. 신경 쓰여. 자,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1학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조금 자세히 쓰는 편입니다. 길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쓰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쓰는 학교가 있고 보일샤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코멘트가 달려있는 내용들은 다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맨날 토요일마다 송호연 쌤이 여러분들한테 문답할 때 맨날 생기부 쳐다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면접을 가도 그 면접 볼 때 선생님이 쳐다보는 건 두 개입니다. 자소서하고 생기부.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주로 중심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는 단어들은 잘 정리하자.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해 내십시오. 파동이 뭡니까? 이게 파동입니다. 지금 제가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파동인데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뭐 하는 겁니까? 퍼져나가야 파동이고요. 퍼져나가지 않으면 뭡니까? 그건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진동이냐 파동이냐는 퍼져나가냐 퍼져나가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파동을 일으킨 지점은 뭐라고 할 거야?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 파원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뭐가? 진동이 뭐하는? 퍼져 나가는 현상. 그래서 한 지점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퍼져나간다며 나가는 건 뭐야? 가고 있는 건 뭐야? 에너지요. 저기서 떨고 있는 건 뭐야? 매질인 거죠. 그러면 파동 에너지가 앞으로 갈 때 매질은?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매질이 옆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동에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매질을 진동시키는 에너지만 이동한다.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건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만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파동에 뭐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 나와 있었죠? 뭡니까? 파동의 대표적인 얘가 지금 들리죠? 뭡니까? 소리입니다. 됐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진도 파동인 거 아세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물결, 파도. 됐습니까? 그것도 파동입니다. 또요? 빛. 이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의 형태의 아이들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 매질을 진동시켜서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소리나 지진이나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 필요한 매질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소리가 전달될 때 필요한 매질은 공기이고요. 그러면 공기가 없는 것도 있나? 네. 어디야? 우주. 우주, 달 이런 데 가서는 예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혀놓고 선생님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너네 귀에다가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됐어? 라는 거고요. 지진은요? 땅. 땅이라는 매질이 필요하고요. 물결은 물.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 이러한 매질이 없으면 얘네들은 절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럼 빛은요?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도 전달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이 파동인데요. 이러한 파동을 나는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때는 그냥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분류합니다. 됐어? 그러면 파동의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뭡니까?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을 때만 옆으로 가는 애와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아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을 나누는 기준은 매질의 뭐였다? 유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옆으로 가고요. 없으면 안 가요 라는 파동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들을 싸잡아 우리는 탄성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용어가 살짝 바뀌어서 역학적파라는 표현도 쓰더라. 됐어? 자, 그런가 하면 빛과 같은 아이들은요. 매질이 있어도 가는데 없어도 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되는 아이들은 탄성파가 아니라서 우리 뭐라 그런다? 비탄성파라고도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얘를 전자기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용어로 써도 무방합니다. 됐죠? 어떤 용어로 써도 무방하다. 원래 교과서에는 탄성파와 비탄성파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그래서 새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분류도 했지만 사실은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도 있었다. 중학교에서 배웠다. 뭡니까? 맞아요. 지금 효주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가 여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그럼 여기 있는 매질들은 어느 쪽으로 돌려? 이거야. 에너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나란하게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파동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과 에너지 방향과 또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안에 있는 누구? 매질의 무슨 방향? 진동. 매질은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에 그래서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 에너지가 가는 방향으로 매질도 떨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파라고 하니?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는요.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뭐하다? 나란하다. 이런 표현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썼네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뭐하다? 수직. 네, 수직합니다.
가는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네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얘는 뭐라고 하겠다? 횡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파동을 배우면서 여러분 중학교에서 쓴 대표적인 예는 파동 중에서 소리와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소리와 빛을 중심으로 파동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네요. 맞죠?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소리와 빛일까요?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파동에서 가장 전반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전반대에서 기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탄성파. 빛은 어디에 속해요? 빛탄성파. 됐어. 소리는 어디에 속해? 종파입니다. 됐어. 소리는 종파에 속하는데 빛은 어디에 속할까? 횡파에 속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똑같은 파동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성격이 전혀 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 면접에도요. 빛과 소리를 파동을 분류해서 거기에 그래서 내 빛과 소리를 집어넣어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되겠지? 그래서 빛과 소리를 기준으로 파동을 분류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종파는요. 소리 말고 모두 있을까? 이거죠. 실제로요. 모든 파동은 종파 아니면 횡파입니다. 맞죠? 그 중에서 종파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음파라고 하죠. 근데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도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돌고래가 듣는 뭡니까? 종파.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종파입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하나 더. 지진파 중에서 피파. 네, P파가 종파이고요. S파는 횡파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종파는 이렇게 3가지만 종파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파동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파동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어라. 이게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갈 때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의해서 종파와 횡파로 중학교 때 요것만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과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 되겠어? 그 분류 범주 안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동 중에서 빛을 뺀 모든 것들은 탄성파입니다. 그래서 빛을 뺀 모든 것들은 탄성파. 알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만 비탄성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파동을 그럼 분류했다고 쳐. 내가 파동의 구조를 알아야 그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바로 파동의 구조고요. 그 파동의 구조를 5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그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횡파 구조래요. 그래서 우리는 횡파의 구조로 설명해보자 이겁니다. 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요. 그 안에 있는 매질이 횡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동할까요? 수직하게. 됐어? 그러니 요래 진동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횡파 구조래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다. 이게 마루. 네, 튀어나온 거 마루, 쏙 들어간 거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횡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이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요소 기억나는 거 있죠? 불러보세요. 일단은 진동수가 있네요. 또 안 들려? 주기가 있네요. 파장이 있네요. 진폭. 진폭이 있네요.
지랄 뭡니까? 승리. 이렇게 파동은요 5가지의 요소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뭐라 그러냐? 파장. 파장. 됐어. 그러면 파장을 구하려면 마루에서 어디까지의 마루? 다음 바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표현하겠다. 근데 이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잴 필요는 없죠.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재도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다? 같은. 그렇죠. 파장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입니다. 같은 모양, 과학에서는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위상. 그래서 우리가 달의 위상 변화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뭡니까? 최단 거리. 요겁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고요. 파장을 남다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쟤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 길이니까 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파장이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너네 알아?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말고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그걸 뭐라 합니까? 주기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기라는 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도 됩니다. 됐죠?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의 약자 라지 t 있으면 이게 시간이에요.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2초 걸려 그러면 2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 보시면 한 번 진동하는 여기까지가 2초 걸렸다고 쳐. 맞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린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라고 하는 2분의 1주기야. 그치? 그러면 4분의 1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주기가 되겠죠. 알겠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쟀다 이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역수하면 그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했니? 횟수죠. 이게 뭘까요? 진동수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이 진동수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진동수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단위고요.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맞춰 라고 할 때 그 주파수가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진동수의 단위는 여러분들 헤르츠이고요. 진동수를 F라고 쓰고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과학자 이름이죠. 원래 단위가 뭔데? 원래 단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진동수는 주기의 뭡니까? 역수죠. 그럼 단위도 주기의 단위의 역수하시면 되겠죠. 뭡니까? 초분의 1. 이게 원래 단위예요. 그래서 주기 단위가 초니까 초분의 1인데 그걸 단위로 쓰기가 껄쩍지근해서 과학자 이름 헤르츠 쓴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네 초분의 1을 수학에서 어떻게 쓰니? S-1 이렇게 쓴다고. 이게 원래 진동수 단위라고. 근데 이렇게 쓰기 싫어서 과학자 이름 헤르츠 쓴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 아이의 주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초니까 얘는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헤르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되겠어? 이런 얘기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운동 파트 문제 풀었을 때 시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 시간 기록계는 60Hz짜리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얘는 1초에 60번 타점 찍어. 그러면 한 타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60분의 1초야 라고 하는 그 60분의 1초는 어딜 얘기합니까?
요거 한 간격당 60분의 1초 걸려 이 뜻이에요. 됐죠? 요게 60분의 1초, 60분의 1초, 60분의 1초 걸려요.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알겠어? 요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진폭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2분의 1. 아니다. 아, 중간에서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돌까지 네.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이게 진폭. 그래서 파동의 중심에서 진폭까지의 깊이. 이게 진폭. 알겠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마루에서 골까지 깊이를 잰다는 이런 얘기는 생각도 마셔야 되겠죠? 되겠어? 이걸 우린 뭐라 할까? 이걸 뭐라 할까? 세기. 마루의 중심, 아니 진폭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간 거죠. 맞아요? 어떤 매질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매질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매질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야. 그 중에서 요게 아니고 요게 진폭이야. 뭘 얘기한 겁니까? 매질의 최대 변이. 알겠습니까? 여기 있던 땅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저 진폭은 누가 간 거리니? 매질이죠. 그러니까 얘는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하는데 변이는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변이를 플러스 2로 표현하면 내려간 변이를 뭘로 표현하겠니?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 그래서 매질을 끌고 올라간 최도의 높이 이게 이제 진폭인데 꼬맹아 어떤 파동이 왔을 때 얘는 2m 가는데 어떤 파동이 오니까 얘는 4m가 뭔 차일까? 같은 땅인데 여기 있는 이 여기 교실 바닥이 2m 올라갈 때가 있고 4m 올라갈 때가 있어. 뭔 차일까? 그 순간 지나가는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죠. 그래서 얼마나 센 파동이 오느냐,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 오느냐에 따라 똑같은 매질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진폭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라는 건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동도 사실은 파동도 뭡니까? 파동 에너지예요. 그렇죠? 파동도 파동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를 제곱한 값만큼이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하는 숫자예요. 근데 왜 같다가 아니고 비례해요? 그건 매질에 따라 비례 상수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진폭과 진동수를 제곱해서 곱한 값으로 에너지의 크기를 대소관계에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폭을 우리는 A로 표현해요. 진폭을 A로 표현하고 이때 변이니까 거리잖아요. 당연히 미터로 씁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당연히 벨로시티고 단일 미터퍼 초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겠죠. 자, 근데 파동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파동에서도 시간분의 뭐 하시면 됩니까? 거리. 시간분의 뭐 한다고요? 거리.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일 텐데 그 중에서 얘를 잘 보시면 주기분의 1에다가 파장을 곱하다. 맞아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근데 우리가 주기분의 1을 뭘로 쓴다고요? 진동수.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은 F 람다 얘를 재료 안 써요. V는 F 람다입니다. 되겠어? V는 F 람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 알아요? 파장의 길이도 알아요? 구해보세요. 이 파동의 속력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m/초죠. 그래서 이걸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보시면 얘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 얼마입니까? 2분의 1 막바로 곱해보셔도 되겠죠? 얼마? 2 같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5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횡파구조 보여드렸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있다, 고맹아. 파동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이래요. 됐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A. 여기에 있는 매질은 지금 현재 떨리지 않았네요. 여기에 있는 매질은 에너지에 의해 끌려 내려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는 매질은 그대로 있네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딱 찍으면 이 파동은 됐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니? 왼쪽으로 가고 있니? 알아 몰라? 몰라요. 됐어? 그래서 그 다음 순간을 줍니다. 그 다음 순간에 여기 있는 이 새끼가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왼쪽. 오른쪽. 그러면 우리는 뭐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네. 아니다, 왼쪽.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자. 그러죠. 자, 이 파동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 왜요? 잠시 후라고 하는 건 파동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다음 순간에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다음 순간에 매질에 떨리는 모습이 돼요. 그렇다면 다음 순간에는 B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올라갔어야 됩니다. 1번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맞아? 근데 만약에 2번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잠시 후에는 이 모습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려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 잠시 후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죠. 됐죠? 그러니까 특정한 한 지점의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를 통해서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 예측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다 팽파 그린 거야. 맞죠? 종판 어떻게 그려져요? 종파도 똑같이. 종판은 어떻게 어떤 모습에 나타나니까 선생님하고 됐어. 네. 선생님하고 수빈이가 이렇게 용수철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이 팽파를 만들려면 용수철을 어떻게 흔들었어야 돼요?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럼 종파를 만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앞뒤로 흔들어야죠. 그러면 앞뒤로 흔들 때 여기 있는 용수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라고 하면 이 용수철이 어느 부분은 듬성듬성 있고 어느 부분은 빽빽하게 모여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듬성듬성하고 어느 부분은 빽빽한 모습이 반복돼서 나오는 구조가 종파입니다. 됐어? 그래서 종파는요 빽빽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밀이라고. 퍼져 있는 부분은 뭐하다? 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과 소의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가 종파입니다. 자, 이 종파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요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밀었다 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공기, 소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이 빽빽한 부분도 있고 소한 부분도 있고 빽빽한 부분도 있고 소한 부분도 만들면서 진동으로 전달해 가고 있어요. 공기를 밀면서. 되겠어?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느 부분의 공기 입자들은 빽빽해지고요. 어느 부분의 공기 입자들은 느슨해지면서 여러분들 각각의 귀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귀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공기의 밀과 소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밀한 부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밀한 부분이 오면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소리 누가 감지한다고 했어? 누가 감지한다고 했어? 소리? 고막. 어떻게 감지하니? 이게 고막이야. 밀한 부분이 있으면 공기가 밀겠죠. 소한 부분이 오는 순간 나오겠죠.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떨림을 감지해서. 맞냐? 근데 소리가 팽파면? 종파니까 고막이 이렇게 있어요. 팽파면 고막이 이렇게 있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있는 건 소리가 종파이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떨리면서 감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종파의 소리를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소리를 종파로 그려서 소리의 3요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뭘로 그려놨습니까? 해파. 그래서 소리의 파동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리면 소리의 5가지 요소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바꿔서 그려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3요소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회파로 그렸으니 나는 소리도 회파로 설명을 할 건데, 그치? 변화시킬 때, 변형시킬 때, 이걸 이거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를 어디에 나타날까요? 소를 어디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미의 위치를 찾으세요. 어디가 밀 것 같아요? 밀. 어디가 밀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디? A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또는 C일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불란 아니에요? B예요. 와. 어? 대박. 됐어요. 네, 여기가 밀이에요. 여기가 소입니다. 대박이죠. 헐. 헐. 왜 그럴까요? 실제로 종파와 회파는요, 차이점이 뭐냐면 종파는 앞뒤로 흔들려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X축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그죠? 회파는 이렇게 떨리죠? Y축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파의 X축 방향의 진동을 Y축 방향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잘 봐. 사실은 용수철은 이렇게 있었다? 일정한 등간격으로 감겨 있겠죠. 되겠어? 그랬을 때 네가 진동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수철이 몰려든 거야. 맞아? 원래 여기 있던 새끼가 일로 끌려온 거죠. 원래 여기 있던 새끼가 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미란법을 만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동한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의 부분도요, 사실은 이 새끼 끌려오고 이 새끼 끌려와서 밀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만 그대로 뭘로 바꾼다? Y축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 Y축으로. 얘는 뭘로 표현한다? 마이너스 Y축으로 표현한 게 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지점이 밀이야. 그래서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밀로 표현하겠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요? 근데 소는요, 여기가 소잖아요. 그죠? 네. 밀과 밀 사이가 소니까 여기가 소겠죠. 그럼 소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Y축에서 어디? 플러스 Y축으로 바뀌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소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X절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X절편이 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X절편이 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변환해서 소리를 그린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리진 않았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소리인 종파를 팽파의 구조로 표현해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 3요소. 소리의 3요소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알아두라 꼬매나 소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까? 소리의 3요소 얘기해봐. 음색,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색, 높낮이, 높낮이, 세기,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 요거잖아요. 그죠? 소리는 이 3가지가 하나의 소리라고 하는 걸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소리의 음색은, 높이는, 세기는 뭐가 결정했을까?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누가 얘네들을 만들까? 요입니다. 이해하겠어? 그걸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수행평가 볼 때 했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가장 핫한 게 뭘까요? 소리의 높이겠죠?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진동수, 네.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입니다. 진동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요. 진동수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 들을 청자, 가능할 가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네, 소리를 가청, 진동수, 가청, 주파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청, 진동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1에서 2만. 자, 어디부터? 20부터 어디까지?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래요. 그래서 가청 진동수인데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음의 높이는 높아져. 네, 이게 고음이에요.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음인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 아니, 가장 지구상에서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진동수와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동수를 얘기한 겁니다. 우린 이거보다 훨씬 적게밖에 못 들어요. 되겠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를 듣는 사람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들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인간도 못 들어. 그게 뭐야? 초음파야. 되겠어? 네, 그게 초음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동수가 커지면 고음인 거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 옥타브라고 하는 그거 뭘까? 됐어. 우리가요 실제로 음을 만들 때 기준은 라라는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음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 라음의 진동수가 440Hz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더 관심이 없어요. 되겠어? 근데 얘 진동수를 F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 도는 어떤 진동수가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우리 느낄까? 라고 하면 이 진동수의 2배가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습니까? 2F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또 한 옥타브 위에 도는 4F의 진동수를 받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관계가 옥타브를 결정한대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 그거 알아? 가끔 가다가요 엄청 높은 소리를 내면 유리컵이 뭐냐? 깨져요. 왜 깨질까? 진동도 많이 해서. 진동을 너무 많이 하면 왜 깨질까? 그럼 더 많이 하면 우리 모두 깨질까? 그러겠죠. 그래서 유리만 깨지나? 다른 거 못 깨나? 이런 거 깨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높으면 왜 깨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라고 하는 거 진동수의 배수가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됩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 진포. 오, 그 소리를 얘기해보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다르게 합니다. 되겠니? 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음 규제하죠. 소음 규제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건 소리의 높이일까 소리의 크기일까? 크기. 맞아. 소리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소리의 크기도 재야 되겠죠. 소리의 크기를 우리 데시벨이라고 해서 잽니다. 0데시벨 됐냐? 10데시벨, 20데시벨. 그래서 주거지에 특히 밤에는 몇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내면 벌금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동네에 있는 그 멋진 오빠가 삐리삐리삐리 그러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오빠는 된통당해.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 0데시벨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예요. 신기하죠? 자,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겠니? 10배. 10배 큰 소리죠.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일까요? 100배. 네, 10의 2승 100배 큰 소리예요. 되겠어? 30데시벨은 몇 배 큰 소리가 돼요?
얘는 사실은 10의 1승을 얘기하고요. 얘는 사실은 얼마입니까? 10의 0승이죠. 10의 0승은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얘는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요. 1이 0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소음 제곱이 있죠. 소음 제곱이 이어폰에 있죠. 주변 소음을 없애요. 걔는 뭘 줄여주니? 진폭을 가져오시게 됩니다. 알겠어? 그게 소음 제곱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어이구. 어떤 언니가 작년에 자기가 자소서를 쓸 때 몰라서 되게 고생했는데 물리 실험을 할 친구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선배가 보내줘요. 과거나 영재부는 선후배가 되게 끈끈해요. 우와. 그리고 자기가 알던 곳에서 후배가 오면 엄청 반갑대요.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후배들이 오면 엄청 반갑답니다. 그래서 되게 챙겨주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어제도 그 합격한 선배 언니 오빠들이 왔었죠? 네. 그 오빠가 벤추리관 쓸 오빠예요. 네. 네? 뭐라고? 오빠야? 네, 좀 그런 걸 썼어요. 뭐라 하셨어요? 그 언니는 끓는 점 오름을 썼나 아니면 재결정을 썼나 한 언니는 그걸 쓴 거고요. 한 그 오빠는 벤추리관이라고 하는 유체 역학을 쓴 오빠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쓴 자소 주제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따왔을 때 제 자소서 주제가 뭐였는데 이름은 뭐지? 뭐 1년 만에 보니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소서 주제는 기억납니다. 하도 오랫동안 피드백을 하니까 자소서 주제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쟤 못 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 보셨고요.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음색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딱 들으면 이거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구별 못하면 병원 가겠죠. 되겠습니까? 그걸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음색은 뭐가 결정할까? 네, 라고 하면 똑같은 애들도 이런 모습인 아이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떨림이라는 게 있어 다른 소리로 들려요.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랑 엄마 목소리 구별하잖아요. 되겠니? 음색의 차이입니다. 파형의 차이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럼 내가 얘네들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뒷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동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진동수가 100Hz로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 진동수를 변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진폭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오고 있는 와중에 진폭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싶거나 작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간섭. 진동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네가 뛰면 돼. 도플러 효과. 맞아? 그런 얘기 하겠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이건 간섭에 의해서 변화되네. 이거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바뀌네. 이것 때문에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게 들리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리가 아니고 빛이면 저기에 있는 천체가 나한테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진동수가 다르게 느껴지네. 그거 가지고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운동도 관측할 수 있었네. 허블이 그걸 가지고 우주의 팽창을 얘기했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릴 때에 활용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빛도 아니 소리도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빛도요. 사실은 빛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걸 빛이라고 합니다. 자, 빛의 두 가지 요소는 뭘까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중학교 때는 빛에 대한 분석은 잘 안 했거든요. 왜? 고등학교 때 배우려고. 중학교는 소리 중심으로 배우는 거 학년이고요. 빛은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빛은 뭡니까? 밝기와 빛의 색깔이죠. 됐어. 네, 빛의 삼원색. 빨리. 빨, 초, 파, 파. 됐어. 빨간색 빛이었던 걸 초록색 빛으로 바꾼다는 건 도대체 뭘 바꾼다는 얘기일까? 됐어. 빛의 두 가지 요소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아이에 의해서 결정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바꾼다는 건 이 안에 있는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일까? 뭡니까? 맞아. 진동수. 아, 씨. 그래서 재작년인가 출석 면담할 때요. 어떤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진동수가 큰 수소대로 얘기해봐. 이걸 얘기 못하는 게 나는 되게 황당했는데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인 걸 알고요. 저 빛을 두 개씩 합성했을 때 무슨 색이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빛의 합성을 얘기 못한다는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요. 대단해. 요거 합성, 노란. 요랑 요거 합성, 삼로 요거 합성, 자홍색. 자홍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 그걸 모를 만한 애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서 그 새끼 탈락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빛에 합성되었을 때 어떤 색깔이 만들어지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도 모르는 애한테 고등학교 선생을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빛의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어디로 갈수록 클까요? 진동수는요.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이 진동수가 제일 큰 빛입니다. 빛의 삼원색 중에서.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100, 얘는 진동수가 10, 얘는 진동수가 1, 이 정도의 크기로 표현한다. 그래서 네, 얘네들의 파장은 어떨까요? 반대. 파장이 얘는 100, 얘는 10, 얘는 얼마입니까? 1이라서요.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게 뭡니까?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광속 불변의 법칙.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 됐니? 근데 에너지는 뭐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야? 진동수야 파장이야?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고 아까 하지 않았니? 파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 설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머리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 파동 에너지가 뭐 하다는 얘기니? 그죠? 그럼 이 세 개의 빛 중에서 누구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니? 파란색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파장의 길이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짧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거 찾아라, 에너지가 큰 거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에서 많이 씁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색깔은요.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리에서는 진동수가 뭘 결정하는 거였어? 소리에서는 진동수가 높낮이요. 결정하는 게 높낮이고요. 빛에서는요. 색깔이고요. 됐어? 자, 그럼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 빨간색 빛이 있는데 눈부신 빨간색 빛도 있지만 흐린 빨간색 빛도 있어요. 빛의 밝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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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서는 진폭이 뭐였어요? 소리의 세기, 빛의 세기.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밝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 변하는 거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진폭 변화는 무슨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빛의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통해서 밝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떻게 볼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밝게 밝게 보죠. 그러면 진폭이 클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밝게 밝아 보여요. 진폭이 작을수록 어두워 보여요.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진폭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은 어떻게 보입니까? 더 밝게 보입니다. 알겠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간섭을 통해서 더 밝았다가 어두웠다, 더 밝았다, 어두웠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걸 간섭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간섭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밝기를 변화시키는 진폭을 변화시키는 현상은 간섭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100만 번째 하고 있다는 양심 있어라. 알겠어? 네. 꼬맹아. 그러면 진동수는 아까 뭐 하면 바뀐다 그랬어? 뭡니까? 네가 뛰어가면 된다 그랬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알겠습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라고 하는 데서 이 아이의 뭡니까? 위치 변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 돼요. 나로부터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가까워지려면 내가 뛰어도 되고 걔가 나를 향해서 뛰어도 되고. 됐어?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뭐해질까요?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럼 소리는?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 소리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빛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파란색이 된다는 거죠. 그걸 청색 편이라고 불렀죠. 맞아? 멀어지면 적색 편이.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지구에서 봤을 때 무슨 편이가 나타납니까? 적색 편이.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멀어지고 있으니까 별들을 담는 그릇이 우주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우주 팽창설입니다. 알겠어요? 신기하죠? 모든 것들이 다들 너무 맞아요. 그러려고 배우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러한 진동수의 변화를 설명한 건 그래서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빛도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가 일어날 건데 우주에 있는 지구로부터의 별들을 보니까 다 적색 편이밖에 안 나타나를 관찰한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누가 관찰한 겁니까? 지구로부터 별들을 보니까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 누가 관찰했습니까? 허블.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설을 주장하고 증명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왜 매번 새롭지? 했던 얘기인데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지대로 넣으십시오. 각각의 진로와 자소서의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파동은 이 5가지 요소만으로 또 끌고 갈 내용들이 열로 많습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도플러 효과 실험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험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의 구조까지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파동의 속력을 V는 불러. V는 내분함다 또는 T분의 남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력은 한결같이 됐어? 일정합니까? 아니면 빛의 속력은 바뀝니까? 그러면 빛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동의 속력입니다. 5요소 중에서 한 번 만들어진 파동의 속력은 변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다가 물을 만나면 속력이 달라지니까 불절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정신을 이빠이 차리셔야 됩니다. 되겠어? 파동은요 속력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속력이 뭐에 따라 바뀝니까? 매지. 그쵸.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할 거냐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의 상태와 뭡니까?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해요. 그 중에서 탄성파에 속하는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매질의 상태가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죠. 됐어. 어떤 상태의 매질을 만날 때가 제일 속력이 빠를까? 이 얘기죠. 어떤 상태? 소리를. 싫어요. 아 고체. 탄성파는 매질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 매질끼리 서로 치면서 진동을 전달할 거니까 옆에 매질에 빽빽하게 붙어있어야 빨리빨리 치고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매질이 빽빽하게 있는 무슨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 뭡니까? 액체고 기체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 소리는 맞나요?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서 바퀴와의 마찰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철컹철컹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되겠어? 그 소리를 들어서 기차가 오는 걸 확인할 겁니다. 왜? 여기에 산이 가려져 있어서 여기서 오는 기차가 안 보일 거니까. 됐어? 네. 그러면 이 철컹거리는 소리를 먼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로에다가 귀를 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서 듣는 것보다 철로에 귀를 대고 들었을 때 훨씬 더 빠르죠. 왜? 고체 매질을 통과해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하이탑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빽빽할수록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탄성파들은. 그쵸? 자, 그런가 하면 기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소리가 느린데 우리는 어차피 공기를 진동시켜서 가야 되는 소리야. 그러면 공기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에서의 소리가 제일 빠를까요? 이런 얘기죠. 공기의 어떤 속력, 어떤 성질이 소리의 속력을 변화시킬까? 뭘 것 같아요? 온도입니다. 온도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어떤 온도의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뜨거운 공기.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보다 훨씬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왜?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온도가 활발하니까 잘 가서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기온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V는 331 더하기 0.6T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음속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T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때 T는 무슨 T입니까? 이게 바로 기온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온의 범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입니까? 15도에서 25도까지가 공기의 기온인데요. 그 중에서 몇 도를 집어넣고 평균적으로 음속을 계산하냐면 15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옵니까? 340. 그게 음속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15도일 때의 속력입니다. 15도가 아니고 20도인 공기, 30도인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또 다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단지 온도일까? 온도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걸 재작년 자소서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주제를 뭐로 잡았을까요? 아마 습도도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공기의 습도를 조절했을 때 속력 변화를 측정해 보라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탄성파가 아니고 뭐야? 비탄성파. 그렇죠? 빛은 어떤 상태의 물질을 통과해서가 제일 빠를까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라는 얘기는 뭐야? 앞에 입자가 있으면 걸리적거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됐어? 그래서 소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리하고 빛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왜? 한 놈은 탄성파고 한 놈은 비탄성파이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가장 빠른 건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이고요. 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광속이라고 해서 다른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C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속력은 V로 표현하는데 광속일 때만의 속력을 C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고 있는 빛이죠. 광속보다 속력이 열나 느려진 거예요. 광속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광속은 불변하니까 F 남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그 8, 초, 타열 진동수 누가 크다고요?
파. 네. 이 진동수 1, 10, 100이지만 방송은 불변해야 되니까 파장의 길이가 거꾸로 100, 10,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합니까? 네, 이런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물결 파도요.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수심. 물결 파도는요, 이렇게 물이 넘실넘실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그 밑에 있는 지형에 의한 바닷물의 수심입니다. 수심. 얼마나 깊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요, 실제로 여러분들 파도가 치면 겉에 있는 표면의 물만 출렁일 것 같지만 이 물의 입자와 그 밑에 있는 물의 입자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려는 응집력이 작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됐죠? 그 응집력 때문에 위에 있는 물방울이 갈 때 밑에 있는 물방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속에도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물속에도 넘실넘실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얕은 곳은 가다가 파도가 금방 땅이랑 뭐합니까? 부딪히죠. 그러면 땅이랑 마찰이 생기겠죠. 잘 가니 안 가니? 못 가겠죠. 그래서 수심이 깊은 쪽에서의 물결의 속력이 빠르고요. 수심이 얕은 쪽에서의 속력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느리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력이 달라지니까 파도의 속력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가방 싸. 와우. 자, 빨리 싸. 1분 안에 싸. 자, 보이는 F 남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파도가 생겨가지고요. 파장의 길이 진동수가 10, 파장이 10인 아이가 넘치넘치 가고 있어. 그랬다가 속력이 느려져야 돼. 그러면 지금은 속력이 100인데 속력이 느려져서 50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바뀌는 건 뭘까? 진동수가 바뀌는 거니 파장이 바뀌는 거니 둘 다 바뀌는 거니? 속력이 변한다며. 그럼 뭔가가 변해졌어야지. 뭐가 바뀔까? 파장. 파장만 바뀝니다.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진동수는 그대로 10이고요. 파장의 길이가 10이었던 게 얼마로? 5로.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 되겠어? 그러면 속력이 빨라서 넘실 갔다가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니까 아장아장 가는 겁니다. 요 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되겠어? 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을 그려놓은 게 이게 바로 파면이에요. 그 파면의 간격이 짧을수록 얕은 곳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누굽니까? 빨리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빨라와. 끝. 예스. 자, 그러면 이 두 명은 어차피 안 들어도 돼. 나머지만 들어도 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루를 연결한 파면을 보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이 간격을 통해서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른지 알아. 그래서 파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뭐한 곳이야? 빠른 곳이야. 그래서 파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뭐 해주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디? 얕은 거. 알겠습니까? 요걸 일제할 수 있다. 파도의 물결을 보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파동이라는 거에 그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의 파동들도 어떤 매질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되느냐 이게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매질에 어떤 성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되겠어? 네. 낱말은 세가 들어요. 그건 소리가 똑바로 못 가고 휘었다는 겁니다. 휜다는 얘기를 멋진말로 뭐라 그럽니까? 골절. 골절은 왜 합니까?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꺾인 거죠. 그러면 소리가 가다가 휜다는 얘기는 공기마다 높이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 거죠. 어떤 성질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 됐어? 낱말은 누가 들었대요? 새가 들었다는 건 원래 소리가 가야 되는 것보다 위쪽으로 휘었다는 겁니다. 그럼 위쪽에 무슨 공기가 있을까요? 항상 파동은 위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소리가 원래 가야 되는 길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됐어? 그럼 찬 공기를 어디다 얘기니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낮과 밤에 찬 공기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굴절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몇 시니? 2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라고 하는 거 각각의 매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얘기 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장, 진동수, 주기 또 뭐 있었어? 송력, 진폭. 되겠죠? 네, 거꾸로 얘기할게요. 진폭이 소리와 빛의 뭘 결정해? 진폭이 소리와 빛의 밝기와 세기야. 그죠? 네. 그러면 진동수가 각각 뭘 결정해? 이거죠. 소리에서는 진동수가 높낮이. 빛에서는 색깔. 누구의 진동수가 커? 파란색. 맞아요? 네.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빨간색이면 진동수가 큰 파란색은 파장의 길이는 짧다는 얘기죠.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해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진동수는 원래 변하는 게 아닌데 변하는 건 처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어때? 네. 진동 그 파원. 그래서 진동을 만드는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뭐하면 변하면 돼. 그러니까 파동을 내고 있는 얘가 나한테 다가오거나 그래서 네 또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가가면 돼. 그러면 결국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 멀어지면 작아지는 현상. 그러면 앰뷸런스가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봐봐. 처음에는 진동수가 커져. 고음죠. 고음.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가 고음으로 들린대요. 멀어져. 좀.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앰뷸런스가 왕 하고 지나갈 때 다가오고 있을 때는 소리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들렸다가 멀어지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들리면 병원에 실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저는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느껴지지 얘가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소리의 높낮이가 바뀐다는 느낌이 모르겠어요.